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자.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꿈이 있다 하지만은 모두가 처음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에 늦은 때라는 것은 없다. 가장 좋아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위해서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그저 그 일을 잘 해내리라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꺼이 성공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설사 당신이 80의 노인으로 해도 말이에요. 이 글은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세계적인 화가가 된 미국의 모지스 할머니가 일본의 유명 소설가 마다라메의 주인 일찍이 써준 말이다. 마음속에 이런 일을 품었다면은 어떤 일을 품었다면은 나이가 생활 환경에 또 상관없이 대담하게 용감하게 시도해보자.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성공이나 실패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전국 대표 인플루언서이자 사업가인 르융하오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했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정보서적 미술 촬영 등을 판매하며 살았다. 당시 그는 어느 청춘들처럼 자신의 하늘을 예측하지 못했다. 훗날에 영어와 인연을 맺어서 강사 일을 게다가 그 일로 유명해지려는 꿈에도 몰랐다. 그는 여러 번 작업을 바꾸지만 매번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베이징에 가서 생활할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며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다 캐나다 이민이 무산되면서 그는 교육회사 신동방의 대표 리민홍에게 구직 서한을 보냈다. 리민홍은 그에게 3번의 시간 기회를 주었고 이로써 신동방에 들어가서 강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그는 베이징에서 영어 강의를 전담하는 스타 강사로 활약했다. 유머러스한 강의 스타일과 꿈을 심어주는 말들로 대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고 수강생들이 그의 강의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캠퍼스 사이트에 올리면서 2003년에는 루 선생 강의라는 제목의 오디오 파일을 찾는 사람들의 문의가 전국에 쇄도했다. 2006년 6월에 신동방에서 나온 그는 유어왕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고 2년 뒤에 루 선생과 친구들과의 교육과학 유한공사라는 영어 전문 교육기관을 세웠다. 그런데 2010년에 르융하오는 SNS에 스마트폰들이 죄다 못생겼다는 말을 남기면서 다른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때 그는 틈틈이 영어를 촬영했다. 2014년 그는 스마트폰 티전 TR을 추진했고 국내 첫 IF 디자인 금상을 수상했다. 늘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일했던 그가 남긴 명언이 있다. 삶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번민은 계속된다. 흥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동반자이자 안내자이다. 대학 시절에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졸업 후에도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흥미가 없기 때문이다. 취직을 위해서 강변이나 IT 등 인기 전공을 선택하지만 그 학문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학생 내내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직장을 찾아서 또다시 그 흥미 없는 일을 지속한다.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나의 천부적인 소질과 재능이 숨어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꿈이 있지만 진정으로 그 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그토록 많은 이유는 다들 자신의 진정한 재능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인생은 짧고 고되다. 누군가의 꼭두각을 지적을 하며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이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하며 언제나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호기심이 생기는 일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하자. 많이 겪어보고 시도하자. 전문 지식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노력해서 배우면 된다. 중요한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잘 해내는 것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내자.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거라고 말하면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관련 지식도 없는 네가 이제 와서 뭘 하겠느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나 내일보다 빠르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의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믿자. 진정으로 꿈을 쫓는 사람에게는 삶의 모든 순간이 가장 젊은 날이며 늦은 때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기꺼이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삶.
요새는 고된 일을 자처하는 젊은이가 드물다. 다들 처음부터 쉬운 일, 힘들지 않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만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미국의 여성 기업가 린다 와츠너는 자신을 항상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욕망이 끝없이 솟아오르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한 번에 정상에부터 서게 되는 허망한 꿈은 꾸지 않았다. 정상에 오르는 꿈을 이루려면 열정을 범퇴 한 걸음씩 착실히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6세에 고등학교 졸업한 린다는 버펄로에 있는 유로 주립대학교의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그녀의 꿈을 혐오는 대학 시절부터 드러났는데 린다는 방학 때마다 뉴욕 백화점에서 일했다. 한 인터뷰에서 린다는 그 백화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매장에서 판매 일을 했었죠 라고 그때를 회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녀의 커리어에 매우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대학 안에서는 수업의 활동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가령 시험 감독을 맡아서 답안지를 채점하는 일과 같은 것이었다. 20살 대학을 졸업하면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린다는 바로 패션 유통업계로 들어갔다. 자신만의 회사를 차리겠다는 꿈을 꾸고 또 밑바닥부터 일하며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1969년 란제리 구매 담당자 자리 제의를 받았고 그녀는 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시기는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22살 그녀는 맨하튼의 34가의 가장 큰 쇼핑몰에 가장 젊은 패션 상품 관리자가 되었고 5년 뒤에 패션업계 전문가로 성장했다. 훗날에 나는 45세 포천지에 선정한 500대 우수 기업가에 선정되면서 꿈을 이뤘다. 그전까지 500대 우수 기업가로 선정된 여성은 워싱턴 포스트 발행인 캐슬린 그리언과 메리케이 코스메틱의 대표 메리케이 애쉬가 유일했다. 이외에도 린다는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사 최초 여성 CEO로 이력되는 등 비즈니스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뛰어난 실적을 선보여서 사람들은 놀라게 했다. 턱없이 높은 곳만 바라보며 큰 꿈을 꾸느라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일에 정작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커리어에 신화는 없다. 하루 만에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높은 직위, 높은 연봉만 요구하지 말고 자세를 낮추고 기본부터 착실히 수행하자. 당신의 일어난 갖가지 도전과 자질을 딛고 일어나면서 직접 많은 것을 터득하고 배워내야 한다. 커리어를 잘 개발하고 싶다면 이론에만 기대기보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기본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속도와 효율을 따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그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빠르게 달려가느라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을 종종 간과한다. 특히 젊은이들은 일상의 소소한 업무보다는 더 정대한 프로젝트, 청년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빠르게 이름을 알려 이쪽부터 영광을 누리고 싶어한다. 그래서 평소에 반복되는 사소한 업무들은 대충 처리하면서 얼추 이 정도면 됐다는 마음으로 넘어간다. 그런 자세가 오랫동안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지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중대한 일을 맡아도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헤매게 된다. 그들의 눈에는 울창한 숲만 있지 그 숲을 이루는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는 없다. 사람들의 능력은 비슷비슷해서 결국 세부적인 디테일에 얼마나 신경 쓰는가의 차이가 벌어진다. 디테일의 차이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낳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격차가 되는 것이다. 기억하자. 세상에 하찮은 일이라는 없다.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면 크든 작든 모두 신경 써야 한다. 업무를 하면서 생각한 만큼 최고의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디테일에 신경 써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능력이자 큰 일을 이루는 핵심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네, 좋네요. 자, 걸음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걸음을 멈추면은 시간 날 때 전화할게요. 시간 날 때 한번 보러 갈게요. 시간 될 때 한번 모여요. 사람들이 정말 자주 하는 말이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자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왜 전화 한 통 거는 시간까지 일부러 빼서 따로 만들어야 할까? 아무런 평소에 별로 잘 만나지 않던 친구와 우연히 마주쳐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나는 이상 언제 밥 먹으러 가자 인사를 건넸는데 뼈박이도 상대가 곧바로 좋아 이번 주말 어때? 나는 주말 모두 괜찮아라고 대답하는 거 아닌가? 난감했다. 그 주에 주말에는 일정이 차 있어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었다. 결국 미안 이번 주말에는 일이 있어서 말이야 급하지 않으니까 밥은 다음에 먹자라고 대답해버렸다. 그렇게 시간을 얻고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하는 약속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평소 당신은 계절의 변화를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는가?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눈을 감으며 살아가는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 인생에서 60이 넘은 태안 다음에야 저런 풍경을 돌아보며 여유를 가질 셈인가? 철학을 전공한 인기 작가 장문양의 에세이에 나오는 내용이다. 하나님이 내게 달팽이를 데리고 함께 산책을 나오라는 숙제를 주셨다. 나는 빨리 걸을 수가 없었다. 달팽이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듯 했지만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을 정도로 천천히 조금씩 걸어갔다. 답답한 마음에 나는 달팽이를 채근했다가 겁을 주기도 했다가 심하게 질책도 했다. 달팽이는 미안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달팽이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심지어 홧김에 발로 걷어 차기까지 했다. 달팽이는 상처 입은 몸으로 땀을 흘리고 소문을 떠기면서 앞으로 기어갔다. 정말 이상한 노릇이었다. 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달팽이를 산책시키러 하신 걸까? 하나님 대체 이유가 뭡니까? 원망 섞인 목소리를 물었지만 고요한 정막만이 나를 감쌌다.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죠. 하나님도 신경을 안 쓰는데 제가 뭐 하루 열심히 합니까? 달팽이나 보러 가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되겠죠 뭐. 달팽이를 따라 느리게 걷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아주 예쁜 점을 걷고 입고 있었다. 게다가 잔잔한 바람이 불어와서 볼을 간지렀는데 바람이 그렇게 부드럽다는 것을 그날 처음 느꼈다. 느리느리 걷다 보니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새소리, 불불 소리가 들려왔고 밤하늘에 수놓인 별들의 반짝임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내가 이제껏 크게 뭔가를 착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실 달팽이에게 나를 산책시키라고 명령하신 거였다.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른 시간대 속에 살아간다.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은 발걸음을 정하느라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에 눈길조차 줄 여유가 없다. 우리는 시간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어서 매일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걸음 멈추면 당신 주변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가 있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고 화려하게 피어남고 지저귀는 새들과 교감을 나눌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감사하게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걸음을 멈추기에는 자주 오지 않는다. 한층 정을 때는 정성이 오르는 게 유일한 목표였어요. 경주마처럼 흙내리게 한 채로 결승점만 보며 무조건 내달렸죠. 다른 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런 데를 보시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얘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말거라. 그러면 아름다운 풍경을 하나도 볼 수 없단다. 그 당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목표가 정확한 상황에서 걸음을 멈추는 것은 한심한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결국 달렸어요. 그렇게 1년 또 1년. 저는 지혜와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대체 뭐가 잘못되었는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몰라.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할리우드의 한 가수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마음을 담담하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한 번은 뮤지컬 지방 공연이 있었어요. 제가 주인공 역을 맡았는데 공연이 끝나고 관중들의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치러받았어요.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치고 정말 기뻤어요. 그때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내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는데 사진 속에는 조금 전 세상에 태어난 넷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 넷이 태어날 때 저는 한 번도 아내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아내는 혼자서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짊어져야 했죠. 저는 아이들이 처음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울고 웃는 모습도 잘 보지 못했어요. 전부 아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야 했죠. 그제야 할머니에게 제게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책을 읽거나 마당에 핀꽃을 조용히 바라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아내와 함께 가기로 했던 휴가도 밥보다는 핑계로 취소해버린 적도 많았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보물이다. 나의 바쁜 일상이 나의 소중한 사람들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인생에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풍경들이 있다. 시간을 내어서 달팽이와 함께 그 풍경을 감상해야 한다.
식사할 때 천천히 음식의 맛은 물론 그 요리에 담긴 정성과 따뜻함을 함께 음미할 수 있어야 한다. 길을 걸을 때는 공기 속에 담긴 낭만과 계절의 명성을 느낄 수 있게 천천히 걸어야 한다. 시간을 내서 책을 읽고 한낮의 따스한 햇볕을 느껴보자. 시간을 내서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뵙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자. 시간을 내서 친구들을 만나 지난 세월 변함없이 우정을 이어온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보자. 조금만 걸음을 늦춰보자.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이 눈에 들어오고 느껴본 적이 없던 행복이 다가올 것이다. 성공을 이루면 한평생이 걸린다. 강태공을 알려준 중국 전하의 정치가 강자는 여든이 다 된 나이에 대서로 직공이 되었다. 그래서 여든 전에는 그 어떤 삶을 살았을까? 수십 년 동안에 오로지 학문에만 몰두했던 강자는 위로는 천문에 아래로는 지리에 능한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다. 군사훈련과 병력 배치, 심지어 점술까지도 두루뭉뚱하여서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마침내 무왕벌주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이름을 알렸다. 성공은 한평생 걸리는 일이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면을 다지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꼼꼼하게 많은 준비를 해야만 성공의 정성이 열량해서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다. 성공을 위해서 가장 멀리 해야 할 것은 조급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고 성공은 시간과 맞바꾸는 것이다.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으면서 성공도 저른발이 성공일 수밖에 없다. 해가 뉘어뉘어지며 하루가 저물을 무렵에 한 겨울 장수가 성문에 닫히기 전에 재빨리 성 옆으로 갔다. 그는 계속 장사를 하고 싶어 지나가던 행인에게 성문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았다. 천천히 걸으면 성문에 닫히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빨리 걸으면 도착 못할 겁니다. 행인의 대답에 겨울 장수는 고개를 겨우 두응했다. 그 머리뜻이 잘 헤아리지 못한 겨울 장수는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겨울 바구니를 엎어려서 바닥에다가 떨어져 겨울들을 주느라고 결국 성문이 닫히기 전에 도착하지 못했다. 급한 마음에 빨리 걸음을 옮기다가 평정심을 잃어버려 발이 꼬이고 겨울 바구니를 엎어서 시간을 지체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네요. 인생사에 이럴 때가 많죠. 급하게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면 마음마저 급해져서 결국에는 가장 간단하고 익숙하게 하던 작은 일까지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진다. 하물며 도전과 역경이 가득한 큰 일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베토벤은 무려 39년 동안에 무한히 떠오르는 영감들을 엮어내어 합창 교향곡이라는 역작을 탄생시켰다. 단지 작품을 해놓는 데만은 그 그랬다면 1시간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랬다면 우리가 지금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이의 송가를 들을 수 있었을까. 배위의 돛은 한 땀 한 땀의 바느질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돛이 있어야 안전하고 빠르게 육지에 도달한다. 급하게 육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만든 죄는 결국 휘몰아치는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망망대해로 사라져버린다. 1981년 미국 소설 부분의 폴리스상의 주인공은 바보들의 결탁을 쓴 존 케네디 틀이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앞다투어 축하 메시지를 전해오는 사람들에게 더러의 아버지는 그 작품의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12년 전에 더러운 심혈을 기울여서 장편 소설을 달고했다. 그는 본인의 작품에 매우 만족했지만 출판사로부터 번번이 거절당했다. 실망과 절망에 몸부림치는 더러는 결국 어느 비오는 밤 32살의 젊은 나이에 나는 작품과 인생에서 철저한 절망을 느꼈다. 나처럼 희망 없는 사람이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은 죽음뿐이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이 철저한 고통 속에서 아들이 몸부림치다가 떠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는 충격과 슬픔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생긴 아들이 안타깝게 꿈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아들의 원고를 가지고 직접 출판사를 하나하나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무수히 많은 거절과 비웃음을 받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원고를 여러 문학계 대가들에게 보냈다. 둘이 세상을 떠나고 10년 후에 마침내 유명 소설가 워커 버시가 그의 작품을 알아보고 한 출판사에 추천한다. 결국 책은 출판되자마자 수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큰 상까지 받게 되었다. 상을 받은 건 참 기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토울은 이제 세상에 없네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피할 수 없지요.
하지만 꿈과 믿음만 간직하고 있다면 성공은 10년 늦게 찾아온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의 어머니가 이제는 볼 수 없는 아들을 생각하며 한 말이다. 인생이라는 그런 것이다. 당신의 회피나 절망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역전의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 커넬 샌더스는 인생은 5년기에 KFC라는 거대한 비즈니스 왕국을 세웠다.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행운이 따라서가 아니라 그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신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10년 혹은 20년 심지어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 비록 그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고 끝내 사람들에게 널리 이름을 알리지 못할지라도 매일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성공이다. 성공이 당신에게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직 인생의 마지막 성공까지 바쳐서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상담하는가. 이방은 마흔이 넘은 나이에 천년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당신이라고 포기할 이유는 없다. 성공이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자.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성공을 이루려면 평생이 걸린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공을 이루기 전까지 다양한 지식을 공부하고 습득하는 일이다. 설령 그 지식의 미래의 성공과 상관이 없을지라도 말이다.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나를 사랑하게. 봄에 씨를 뿌려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쏘가듯이 무슨 일이든지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단숨에 정상이 되기를 소원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갓 태어난 아기들이 외국어를 배우려 하고 이제 막 글자를 익혀놓고 작가처럼 글을 쓰기를 바라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억만장자들이는 것과 같다.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게 그들이 말하는 이유지만 결국 사방에는 머리 없는 파리처럼 천명지축으로 날뛰는 사람들만 가득할 뿐 여전히 꿀을 채집하는 꿀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마음가짐이다. 전 LA 레이커스 라일리 감독은 팀이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12명의 선수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원래 우리 목표는 모든 단위 작년보다 1%만 성적을 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나? 겨우 1%라니 못할 이유가 없지. 선수들은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또 경기만 끝에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다. 한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쉽게 우승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 그리고 센터가 다섯 방면에서 1%씩 성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합치면 5%이고 12명 합치면 총 60%입니다. 1년에 60% 성장하는 팀이 우승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닐까요?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책임은 매일 성장이다. 말 그대로 오늘 많이 걸었다고 내일 하루는 쉬는 게 아닌 매일 꾸준히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해라. 이 속담을 기억하자. 낙선머리 바위를 뚫듯이. 그러면 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까? 아무리 재능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라도 토끼와 같은 마음으로 경주를 임하면 결국은 낮잠을 자게 되고 무시하고 거북이에게 피할 수밖에 없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조금씩이 있다. 성공을 방해하는 것은 모든 눈에 잘 띄는 큰 문제가 아니라 평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아주 소소한 작은 문제들에 있다. 조금씩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진지성과 꾸준함의 발현이다. 매일 조금씩이라고 해서 소극적이거나 게으른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공을 이뤄나가는 정신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면에 잘못된 것은 환상은 거품 효과다. 매일 조금씩 성장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날마다 조금씩 성장을 이룬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양은 솟아난다. 매일 조금씩 성장은 무한한 위력을 지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인내심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은 대체 이런 원리로 들어간다. 질적인 성장은 영적인 성장을 어느 정도 이뤄낸 후에 찾아온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성장 과정이 힘들고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내야 한다. 보통 위대한 성과는 평범한 사람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탄생한다. 그들은 디테일에 집중하며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에 몰입한다. 천천히 즐기면서 당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관찰해 본 적이 있는가? 알프스산의 입구에는 천천히 즐기면서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조강천 선생은 예술은 매우 재미있는 활동이며 예술적인 삶은 인생을 재미있고 풍부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세상의 사람은
두 종류를 나뉘는데, 하나는 재미있고 풍부한 사람이고 그들은 세상 모든 일에 흥미와 호기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마다 거기서 재미를 찾아낸다. 다른 하나는 재미없고 무료한 사람이다. 그들은 세상 만사 흥미가 없으며 흥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오늘 하루 배불리 먹고 무사히 지내는 것이다. 세상은 전자를 예술가로 부르고 후자를 성물이라고 한다. 재미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아름다움으로 가득해진다. 그래서 예술적인 인생이란 것, 재미있는 인생과도 같다. 당신이 정말로 인생을 즐기는지 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주변 상황을 보며 즐거워하고 감사를 제어하는지를 보면 된다.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고 지치지 않았는가? 이유는 조금 느리게 걸어보자. 사소하고 번잡한 문제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는 늘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 많은 경우에 빠르면 정신을 빼놓고 머릿속을 어설핀다. 죽으러 속도를 내서 달려가는 생기를 보고 까마귀는 물었다. 어디를 이렇게 급히 가는 거야? 쉬라는 무슨 말이야? 생기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거북이를 보고 물었다. 뭐 빼서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거야? 여기서 햇빛 좀 쐬고 가. 안돼 이 일. 생지가 후회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천천히 풍경도 감사하면서 올걸. 생지는 후회했지만 들은 움직일 힘이 없었다. 눈꺼풀이 마구만 내려가서 후회. 사람들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하늘 한번 구름 한번 쳐다볼 시간이 없다. 사람들은 행복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면 우리는 그동안 곳곳에 순간순간의 행복이 있었다. 조금 더 느리게 충분히 즐기면서 걸어보자. 유명 작가 김영 선생의 말처럼 인생은 때때로 느슨하게 때때로는 타이트하게 살아야 한다. 무이 없어서 주인공도 내인의 싸움은 하지 않는다. 밥도 먹고 사랑도 한다. 차이코프스키의 연주곡처럼 우리의 삶은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어야 하는 법이다. 자, 지름길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